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주차 글리 해설을 맡은 조교 박근모라고 하고요. 오늘도 문법 문제, 장문 논리 하나, 독해 지문 하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6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보겠습니다. start 있고요. have started 있고요. started 있고 will start 있네요. 아, 시제 고르는 문제구나. 근데 이 시제들마다 다 차이점 알고 계시죠? start는 현재,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have started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started는 과거에 시작했고 현재는 끝난 것. 그리고 will start는 앞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It is about time.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나와버렸네요. It is about time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쯤이었을 걸 하고 시간을 콕 하고 찝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용어죠. 자, 관용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였을 거야 라고 시간 언제죠? 과거인 시간을 콕 찝는 그런 키워드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6번 빠르게 풀어봤고요. 7번 보겠습니다. At last time 하면서 나오는 문제네요. 선지부터 볼게요. Her a friend, a friend of hers, her a friend, her friend. 자, 보시면요. 결국에 her, a friend 이 세 개가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냐 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her 뭐죠? 소유격이죠. her, 그녀의. 뭐죠? 어떤 한 가지를 말할 때, 단수를 표현할 때 쓰는 관사죠. 정관사, 부정관사 할 때 그 관사인데, 이런 것들은요, 어떤 단어의 성격을 한정시켜주는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단어를 한정시켜주는, 이건 뭐라고요?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한정사의 특징이 있어요. 한 단어당 한정사는 몇 개다? 한 개다. 결국, 프렌드에 붙을 수 있는 한정사는 헐이거나, 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지 보실래요? her a friend 나와있죠? a friend of hers 나와있죠? her a friend 나와있죠? a her friends 나와있죠? 자, a her 붙으면 안 된다고요? her a 붙으면 안 되고요? her a 붙으면 안 된다고. 답은 2번. 선지만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a friend of hers. 그녀의 친구들 중에 그 한 명이라고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8번 볼게요. further. 더욱이. 자, the disgusting of trade bills. 자, trade bills에 disgusting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선지 볼까요? has, have. 단수, 복수인데 주어가 뭐였다고요? trade bills가 아니라 bills에 대한 discounting이네요. 죄송해요. the discounting, trade bills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 자,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have 다 날라가고요. has만 나왔는데 has never been이나 has been never이냐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has never been으로 자연스럽게 빡 찍는 게 맞지만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저는 has, have, can, done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요.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딸려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빈도부사 뭐 있죠? often도 있고 never도 있고 어떤 빈도를 표현해주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다, 종종 그렇다, 자주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빈도부사의 특징은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요? 조동사, 비동사 이것들은 뒤에 딸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반 동사에는요 앞에 딸려 나옵니다. 외울 수 있겠죠? 조PD 1앞. 그래서 옛날에는 조PD라는 사람이 일본 앞잡이였습니다 라고 외우기도 했대요. 근데 편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뭐라고요? 조동사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has been never 아니고 has never been. 조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는 앞에 나온다는 거 까먹지 말고 직감적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we can stop the arms, can we stop, we can stop, can we stop 나오네요. 이것도 보니까 뭔가 어순과 관련된 문제다 라고 나온 거고요. 자, only. 저희 2주차 때 only가 나오는 그런 문법 문제 있었습니다. 뭐였죠? only 다음에 부사가 나왔죠. 근데 부사가 구로 나올 수도 있고 절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부사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only 플러스 부사 구절 나오면요 뭐 한다고요? 도치 필요하다고요. 근데 도치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조주동 순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only 나왔고요. 그 다음에 by prohibiting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only 다음에 부사 구절은 도치가 필요하고 도치된 순서 한번 볼까요? we can stop 아니죠. can we stop이죠. 조동사, 주어, 동사, 조주동. 그래서 1번, 3번 아웃. 2번 아니면 4번인데 차이가 뭐죠? arm이냐, arms냐인데 쭉 읽어볼게요. Only by prohibiting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제한시키는 것들. 핵무기를 제한시키는 것은 자 여기 해석할게요. We can stop the arms. 자, all together
we can stop the arms. 그 레이스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중단하는 거야. 뭘 중단한다고요? 무기에 대한 중단이죠. arm은 팔이잖아요. arms는 무기고. 그래서 내용상 핵무기가 나왔고 그 핵무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뭘 해야 돼? 무기 생산을 멈춰야 돼. 무기에 관련된 경주를 멈춰야 돼. 라고 나와 있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조금 암과 암스를 물어보는 건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어는 무조건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푸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10번 ungrammatical 문제 보겠습니다. 자, the ideal candidate, 이상적인 후보자. 어떤 후보자일까요? 이 포지션에 대한 이상적인 후보자는요 하고 동사 나왔죠. will be someone, 누군가가 될 겁니다 하고 그 someone이 누군지에 대해서 수식해주는 그 수식어들이 나올 거예요. looking to further the career. 자, 이 더 looking to further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래서 further the career 하면은 더 좋은 직업들에서 뭐 상관없는 거죠. 누구? 이 포지션에 알맞는 사람은요 누군가인데 더 나은 커리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요? move into a supervisory, 자, 관리자의 역할로 그 이동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2번도 뭐 큰 문제 안 됩니다. will be에 바로 and 붙어서 동사 나온 거고요. supervisory role에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with a view to be promoted 라고 나와 있네요. 이 3번 물어보는 거 뭘까요? 3번 tobe가 나와 있죠. to가 쓰이는 거는 to가 쓸 수 있냐 없냐부터 물어볼 수 있고요. 또 to가 이게 투부정사의 to냐 혹은 전치사 to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롤이 있는데 이런 롤은 with 뭐와 함께해요? 전면구 나오죠? 어떤 시야와 함께해요. 시야와 함께하는 그런 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시야가 어디로 향해 있는 시야일까요? 라고 해서 to는 이 시야를 받아주는 전치사의 성격을 띠고 있겠네요. 그래서 전면구겠습니다. to 무슨 뜻이죠? 저쪽으로 향하는 그런 느낌의 전치사죠. 그래서 view인데 어떤 view? 이 프로모팅하는 것에 관점이 가 있는 뷰를 지칭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와야 되겠고요. 근데 be promoted라고 해서 지금 투부정사로 쓰였죠. 그래서 답은 3번. 3번이 전치사 to인데 투부정사의 to로 나와 있는 거겠고요. 원래는 이런 전면구가 다시 전면구래요. 관용구가 있습니다. with a view to라는 관용구가 한 번에 전치사의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with a view to 어떠한 목표를 향해 어떤 목표?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전면구를 써가지고. 그래서 with a view to를 한 번에 전치사로 외워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view라는 명사 특성상 뒤에 지향점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감각적으로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답 3번이었고요. 11번. 자, mistakes. 실수들은요 그냥 실수 아니죠. 실수들이죠. A part of life, 삶의 일부래요. 아, 실수가 삶의 일부구나. 그렇대요. It is the response to error. 자, 여기서 it이 나왔어요. 자, 문법 문제에서 it이 나왔다는 건 앞에 거를 지칭을 해야 되거든요. 뭘 지칭일까요? mistakes일까요? 복수인데 it을 쓸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 a part of life일까요?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it is the response to error. 실수에 대한 반응이다. 삶의 일부가 실수에 대한 반응이다. 좀 어색하죠, 해석상. 그래서 it은 뭔가 뒤에 진짜 주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it is the response to error. 자, 실수를 했을 때 반응이다. 뭐가 실수를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무슨 말이죠? 뒤에 설명해주죠? That count. 카운트 처음 보시면 없겠죠? 카운트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운트 말고 이런 형식으로 썼을 때는 카운트를 그냥 자동사로 썼을 때는 중요하다 라고 쓸 수 있죠. it count 하면 그게 중요하다 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외워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실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동사로 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접속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at is done 나와 있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와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cannot be undone 이라고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동사고 얘는 앞에 명사절이구나. 주어로 쓰인 명사절인데 근데 그럼 여기 that은 무슨 역할일까요? 접속사인데 명사 접속사겠죠. 명사 접속사인데 만약에 that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근데 that is done 자체가 that만 빼고 보면은 이것만 딱 가리고 보면은 is done은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3번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감각적으로 찍으시려면요. 보통 명사 접속사 that 뒤에는요. 주어 동사 이 형태가 바로 딸려 나와야 돼요. that 어떤 것들, 주어 동사한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주어 있는 부분에서 that이 쓰였다. 근데 이 that이 뒤에
동사부터 나온다 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what을 더 많이 씁니다. what is done,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하면은 맞는 문법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대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왜?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됐다 하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명사형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그렇게 쓰이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11번도 풀어봤습니다. 계속 답이 3번이 나오네요. 왜 계속 3번만 나오지? 좀 불안하네요. 계속 3번만 나오니까. 자, 12번 보겠습니다. 저 트레이더 미니스터, 무역부 장관인가요? 잘 모르겠네. 거래부 장관, 무역부 장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있는데, only succeed, 성공했대요. succeed 했으니까 성공이죠. 성공했는데, 뭐에 성공했어요? making us scratch. scratch 뭐야? 왜 여기 동사 갑자기 왜 또 나와?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앞에 사역동사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 나온다. 그럼 접속사가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사역동사 있거나, 지각동사, 사역동사 있거나, 그래서 사역동사 있으니까 make 누구를 어떻게 라고 해서 동사 원형 잘 쓴 거고요. Our has 끝나고 치워놓겠습니다. Our has and wonder. 자, 궁금해한데요. 근데 이 and는 접속사는 아니겠네요. 왜냐면은 이어져 있는 게 making과 wonder로 이어져 있으니까 wonder. Whether he knows. 자, whether는 접속사로 쓰인 거 맞고요. He knows. 그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대요. 근데 뭘 알고 있을까요? succeed and wonder도 동사로 쓰인 거 맞겠고요. 자, 어쨌든 접속사, 동사에서 개수 맞죠? wonder whether he knows 그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대요. He is exposing him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색하죠, 이 부분. He is exposing him. 왜 어색할까요? 자, 주어 he 누굴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이 트레이드 미니스터. 이 사람이 남자인가 봐요. 그래서 he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가 노출했어요. 글을. 그러면요, 여기에서 힘이 나오고 싶으면은 이 트레이더 미니스터 말고 또 다른 남자가 한 명 더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없죠. 그 말은 즉슨 이 he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he를 지칭하는 말. 즉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힘이라고 3인칭을 썼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주어랑 그 주어가 받아주는 대상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면 나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니까, 혹은 그가 그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니까 제기대명사 himself를 써야 되는데 그냥 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초반에 좀 어려웠지만 결국 답은 제기대명사를 똑바로 안 썼네 라고 바로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번도 또 답이 3번이네요. 답 3번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불안하다, 그죠? 괜히 틀린 것 같고. 하지만 소신있게 찍으셔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We found the natives. 우리는 found, 알아냈어요. the natives. 자, 원주민들. 어떤 원주민들? Who accompanied us, right. 자, who accompanied us까지가 이렇게 묶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who 관계대명사랑 accompany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냈는데 이 natives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 natives들이 bright. 되게 밝대요. 되게 밝다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Two of them. 그들 중 2명이 있는데, 그들 2명이 누구죠? 루카랑 후키라는 사람이래요. 그들 중 2명이 있는데, 주어 나왔고, 동사, were 나왔고요. 특히, useful to us. 굉장히 그 2명이 우리한테 굉장히 실용적이었대요. 뭔가 도움을 많이 줬나봐요. 그래서, the later 무슨 뜻이죠? 후자. 후자는 여기서 앞에 전자와 후자가 나뉜 개념이 나왔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the later는. 근데 전자와 후자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루카와 후키. 그리고 그 둘 중에 전자 말고 후자인 후키. 그래서 이것은 후키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단수 쓰인 것 같고요. 후키는 어땠대요? The most intelligent of the two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어색한 패턴이다. 무슨 패턴이죠? 2명밖에 없는데 최상급을 썼어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쓰면은 여러 명 중에 내가 최고일 때만 최상급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루카랑 후키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 더 똑똑하다라고 했는데 most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3번이 또 답이 되겠습니다. 뭘로 바꿔주셔야겠죠. 뭘. 뭐야, 또 답이? 또 3번이네요. 제가 어느 정도 패턴을 알고 온 저도 약간 불안한데 아마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안했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4번. 자, 틀린 거, 이 중에 틀린 문법을 보는 거고 어느 정도 문법에 일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The man. 남자가 있어요. Had been drinking. had been 나왔네. had pping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 시점은 특정 과거 시점을 짚었고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nd fell 하고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ad been and fell, 뭐 크게 잘못된 거 없겠죠. 2번 the bride. 신부는 elder than the groom. elder라고 나왔네요. 여기 than 나왔고요. 접속사는 아니죠. 그냥. 자, elder than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나이가 더 많다. older이란 말이 있죠. elder. 무슨 차이일까요? 자, elder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꾸며주려면은 뭔가 보편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때 큰 애를 지칭한 말은 엘더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개념이 있을 때 엘더를 지칭하는 거고요. 올더는 진짜 나이가 개수가 많다라고 지칭하고 싶을 때 올더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제껴두고요. 엘더라는 말은 엘드 뒤에다 ER을 붙인 거겠죠? 비교급 ER을 붙인 거겠죠? 근데 엘드란 말이 애초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급 쓰였잖아요. 원래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ER 붙인 게 비교급이잖아요. 근데 엘드란 말이 없다고요. 올드란 말이 있어도 엘드란 말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바로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엔 사실 뭐 큰 접점은 없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들은 1, 2, 3, 4번이 다 비슷한 접점으로 나오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헤드빈 드링킹 그가 술을 마셨고 그리고 잠이 들었고 뭐 큰 시제에서 문제가 없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을 썼는데 엘더라고 이상하게 써버리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1, 2번, 2번 문제에서는 큰 접점은 사실 없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항상 1, 2, 3, 4번 다 문법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저도 우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가끔 이렇게 전혀 뚱딴지 같은 문법이 여러 개 마구잡이 섞여 있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기지를 발휘하셔야겠죠. 이런 문제까지 뭐 명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들을 동원해서 내가 배웠던 문법 개념들을 동원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바로바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 2번 답이었고요. 3, 4번 한번 볼까요? 몇몇 비즈니스들은 few는 거의 없는 거겠죠. 부정이겠죠. a few가 긍정이고 few는 부정이겠죠. 그래서 몇몇 비즈니스들은 했는데 여기 s니까 have 잘 쓰였고요. 이게 주어고 동사 잘 쓰였고요. 쿠션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완충제 이런 느낌으로 쓰였겠죠. 단순히 쿠션이 아니라. 근데 이 쿠션이 있다 없다? 없다. To absorb a costly mistake. 이 미스테이크를 흡수해줄 만한 쿠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큽니다. 라고 말한 거겠고요. The woman.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3인칭 단수 doesn't mind 신경 쓰지 않는데요. being seated next to me 내 옆에 앉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잘 왔죠. 그래서 1번은 사실 약간 시제에 대해서 살짝 헷갈리게 만들어 둔 것 같고 2번은 비교급을 물어봤던 것 같고 3, 4번은 뭐 이상이 없는 무난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번 장문 논리 문제고요. 논리는 사실 선지보다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더 편하겠죠. 선지를 읽으면 괜히 헷갈리는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확률이 높고 독해만큼 선지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볼게요. 자, 대부분의 아메리카의 개척자들, 아메리카 대륙의 개척자들은요 이랬대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개척자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들은 아메리카 개척자들이겠죠. 원했는데 뭘 원했어요? create 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존 아담스가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라고 언급한 것들을 만들었다.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를 만들었대요. 발음도 어렵네요. 근데 무슨 말이죠? 자, 이거 지금 다운표 안에 들어갔으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의 어떤 성향을 찾으면 되는데 뜻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귀족사회, 자연스러운 계급사회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찾으면 되겠고요.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omprising men of virtue. 자, 미덕을 원했고 talent, 능력을 뭘 원했죠? who would govern on behalf of all. 모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govern, 통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했.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virtue, 미를 가지고 있고 talent,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natural aristocracy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미덕과 능력을 바탕으로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라는 게 있는데 뭐였죠? 미덕, 또 뭐요? 능력,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사람들, 그걸 원했다고요. 누가? 아메리카의 파운더들이, 설립자들이. In one letter to Thomas Jefferson,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있는데 Adams expressed his worries. 자, 아담이 표현했대요. 그의 어떤 신중한 성향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워리니스가 사실 역접으로 나올지 긍정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일단 아담이 나왔으니까 아담의 똑같은 입장을 두 번 얘기할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근데 뭐 아담이 이런 신중함을 바탕으로 뭔가 의견을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요. stupidity. 근데 또 다운표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of the numerous multitude. 다수의 대중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대요, 아담이.
근데 마찬가지로 다운편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알렉산더 해밀턴은요, 연설을 했어요. 이런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Pure democracy, 순수한 민주주의는 never possessed one feature of good government. 뭐라고 했죠? 여기 특징 나오고 하나 더 나왔네요. 소유할 수 없어요. 뭐를요? one feature of good government를요.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never이죠? 없습니다. 아하. 자, 이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에 대해서 또 다른 힌트가 나왔어요. 뭐였죠? 이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 뭐였어요? Pure democracy. 데모라고 쓰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란 뜻이죠.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요, 어떻대요? 능력 있는, 특징이 좋은, one feature of good government, 특징이 좋은, 능력 있는 어떤 government, 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부의 능력이 좋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That's why the constitution, 자, that's why 나왔죠. That's why가 무슨 뜻이죠? 그게 이유다. 앞에서 설명한 게 이유고, 이게 why 다음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 설명이 뭐죠? 결과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니 뒤에 설명으로 딸려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라는 뜻은 결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앞에 pure democracy가 good government를 가질 수 없는 그게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결과로 constitution setup, 자, 의회가 설정해요. 어떻게 설정해요? 아메리칸 가버먼트를요. So many 분명한 안티 데모크라시로.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의회가 안티 데모크래틱한 걸요. explicitly하게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explicitly하게 안티 데모크래틱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결과, 이게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원인이 된 거고. 자, 결과 딸려 나오겠죠? 결과 의회가 선언을 합니다. 안티 데모크래시.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는 누구의 의견이었죠? 아메리카의 창조자들에 대한 의견이 이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는 또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의회를 의미하죠. 다 같은 말이죠. 아메리카의 선조들이 이랬기 때문에 의회도 이렇게 지향합니다. 라고 당연히 순접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쭉쭉 읽어보면요. such as 어떤 것들이 있죠? electoral college, 뭔가 선거단들, on equal number of senators. 자, 동등한 숫자가 있어요. 의원들의 동등한 숫자가 있는데 간접선거입니다. 이 주마다 동등한 숫자의 의원들이 있는데 간접선거 진행하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계속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아메리카의 하우스 오브 롤드라고 부르죠. 상원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돼 있는데 뭐라고요? 자, 대부분의 아메리카 창조자들은요, 내추럴 아리스토크래시라는 걸 지향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덕과 능력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건데 여기에 딸려 나온 첫 번째 의견이 민주주의, 정부의 능력을 없앨 거예요. 그 때문에 의회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메리카의 파운더들은 어떤 걸 선호할까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정부의 능력을 안 좋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능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안티 민주주의를 선호할까? 당연히 안티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이 빈칸에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안티 데모크래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했으면은 선지는 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메리카의 파운더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안티 데모크래시야. 1번 인비전해요. 어디에요? 뉴 아메리칸. 근데 뭘로 가득 차 있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뭐 희망에 관련된 얘기였나요? 아니었죠. 반대예요. 정부가 하우스 오브 로드에 의해 달려지는 걸 반대해요. 아니 저희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안티 데모크래시가 나오면 된다고요. 반민주주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다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죠. Were dedicated. 헌신받습니다. 누구에게? Human right. 인권과 데모크래시에게. 안티 데모크래시가 아니라 데모크래시? 말도 안 되죠. 정반대의 선지였고요. 4번. 극혐합니다. Abort. 데모크래시를요. As a form of government. 자,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의 출현을 반대해요. 혐오합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왜? 안티 데모크래시 해야 되니까. 퓨어 데모크래시 하면요. 정부의 능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겠고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는 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이라면서요. 아메리카라면서요. 근데 왜 민주주의 반대예요? 아메리카는 지구 최대의 민주주의의 낙원 아니었나요? 라고 상식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지문에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배경 지식이 모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경 지식들은 쓸모가 없어요. 문제는 문제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한두 가지 더 알고 있다고 뭔가 문제를 풀 때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어떤 역사나 그 미국의 어떤 정부의 운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긴 한 게 이 지문들이 전부 다
그 문제 출제자분들이 원서, 원문, 논문들에서 발췌를 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논문들의 최대 집결지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보다도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가장 보편적인 그런 나라기도 하고 가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논문과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가장 많이 다뤄지는데 여기서 말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요. 미국에서는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미국 국기 위에 별 50개 달려있죠. 그 별들이 하나하나 각 주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땅덩이가 엄청 넓겠죠. 그 50개의 주들에는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상원 의원과 그거보다 조금 권력을 덜 가진 하원 의원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근데 50개 주죠? 그러면 몇 명이 나올까요? 100명이 나오겠죠. 근데 이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100명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00명이었나? 저도 막 역사나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약 2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0명이서 인구수에 대비해서 나눠 가져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주에 사람이 엄청 많다. 멕시코주에서는 더 많은 의원이 배출되고 다른 주에서는 뭐 일리노이 주에서는 뭐 사람이 좀 적다. 그러면은 그 주에서는 좀 적은 사람들이 배출이 됩니다. 제가 뭐 정확한 정치나 뭐 세계지리 혹은 역사 이런 것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각각 따로따로 뽑고 얼마 전에 총선했잖아요, 저희. 근데 저희는 대한민국의 성인이기 때문에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약 2억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5천 명대 시민들이 전부 다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만 선출해서 간접 선출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가장 꽃피우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그런 나라인데 생각보다 그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뭔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성향을 더 많이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지문으로 저희가 안 사실들은 어느 정도 미국의 혹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알아두면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 그냥 기초 상식으로서 알아두면은 좋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죠. 미국은 민주주의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었는데 그 상식들을 너무 다 나의 지식으로서 바탕으로서 가져가다 보면은 문제 풀 때 헷갈릴 수도 있다. 이 문제 풀 때 누가 여기서 미국은 안티 민주주의니까 답은 4번이야. 바로 찍을 수 있겠어요. 지문을 다 읽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측샷을 때려도 안 된다. 라고 뭔가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35, 37번 문제. 자, 35, 37번 문제도 기왕이면 비슷한 결의 문제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그런 지문을 가져왔고요. 이 지문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선지가 자, 문제가 총 몇 개죠? 35부터 37까지 3개 있죠? 35, 36, 37. 그 선지들을 쭉 읽다 보면요. 작가가 이렇게 읽어 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총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이 원서를 쓴 원작자, 그리고 이 원작자를 바탕으로 문제를 낸 출제자,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있는 나. 이 3명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답에 체크를 하시면은 그러면 그 문제를 맞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원작자의 생각을 따라갈지 출제자의 생각을 따라갈지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생각을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출제자가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점에 포커스를 두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35번 잠깐 볼까요? 어떤 게 베스트 타이틀인가? 뭐 알래스카 얘기 나오고 뭐 러시아 얘기 나오고 뭐 미국 얘기 나오고 알래스카 얘기 또 나오죠. 대충 미국과 러시아, 알래스카와 관련된 지문이라고 출제자가 방향성을 주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론되는 점 어떤 게 추론될까요? 미국의 영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래스카를 샀대요. 뭐 러시아 나오고 있고 또 알래스카 얘기 나오고 있고 러시아 나오고 있고 알래스카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와 알래스카에 관련된 지문이 있구나 까지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37번 한번 보실까요? 자, 왜 알래스카에 대한 구입이 조롱받았는가? 프레지던트 앤드류 존슨 이상 알래스카 구입이 왜 조롱을 받았는가?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알래스카 나오겠다. 그냥 AL이라 쓰겠습니다. 알래스카 나올 거고 미국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 3개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나올 건데 어떤 얘기까지 나와 있죠? 프레지던트니까 미국이겠죠. 왜냐면은 이 러시아는 물론 대통령이 있긴 한데 읽어보시면 대통령이 미국인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인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샀어요. 누구한테서?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가져왔는데 그게 처음에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조롱받았다 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준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US Secretary of State US에서 미국에서 윌리엄 H.
수워드?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윌리엄 H. 수워드 이 사람은 사인했어요. 어디에 사인했어요? 조약에 사인했는데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사들이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7만 밀리언 달러에. 그래서 7 밀리언 달러에 알래스카를 구입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사왔구나. 그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근데 사온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롱받겠죠. 선지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미 조롱받는다고. 조롱도 받겠지 하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Despite the bargain price. 되게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2 cents on 2센트였대요. 에이커당 2센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에 대한 구입이 리디큐 조롱을 받았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죠. 어땠다고요? 조롱을 받았다고요. 조롱을 받았고 그래서 뭐라고 조롱받았는지 쭉 나와 있고 별 의미 없네요. 그래서 첫 지문에서 가져올 거는 첫 문단에서 가져올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실입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는데 러시아한테 조롱받았다. 러시아한테 조롱받은 게 아니라 자국민에게 조롱받았다.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사왔는데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37번 문제 뭐였죠? 왜 조롱받았냐였어요? 왜 조롱받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왜 조롱받았는지 찾아야 돼요. 아마 이 지문에서 쓸데없는 정보 계속 많이 줄 거예요. 왜? 지문이니까 원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출제자가 뭐라 했어요? 너 왜 조롱받았는지 먼저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갈래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갈래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은 자, 이누이트와 또 다른 토착민들은 살고 있었어요. 알래스카에.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살고 있었죠? 자리스트. 자, 러시아 정부죠. 러시아 연방 정부보다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누이트와 토착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라고 나왔는데요. 이 말이 미국이 왜 알래스카 구입에 대해서 조롱을 받았는지, 자국민들의 왜 조롱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인가요? 혹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누이트랑 원주민들이 여기 알래스카에 먼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아예 없습니다. 미국이 조롱받은 이후에. 근데 물론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러시아가 first approached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 처음에 닿았는데 selling the territory. 자, 이 영토를 먼저 팔려고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Civil War 때문에 결렬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 조롱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뭔가 가져갈 만한 게 있으려나? 계속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쭉쭉 읽어볼게요. 알래스카 나오고, 에리아 나오고, 휴전 상태 나오고, 쭉쭉쭉쭉쭉쭉 나왔는데, 전혀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왜 조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래스카는요, formally, 자,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despite a slow start in US, 미국의 느린 정착에도 불구하고, 느린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자 뭐가 나왔어요? 새로운 사실 나왔네요. 알래스카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 또 뭐가 나왔죠? 금들이 빠른 유동인구를 만들었고요. Rapid influx of people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를 가져왔고요. 그 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죠? Natural resource. 자 1번이 골드였고요. 두 번째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rich. 부를 가져왔네요. 아하 이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롱 받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알래스카에서 골드가 나왔어요. 또 뭐가 나왔다고요? Natural Resource가 나왔어요. 줄여서 NR이라고 쓰겠습니다. 금도 나오고 천연 자원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됐죠? 부를 이뤘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끝이 났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아니 알래스카가 왜 조롱받았는지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아예 안 나왔는데요? 그냥 알래스카에서 나중에 골드랑 천연자원, 내추럴 리소스가 나왔다는 것만 알고 왜 조롱을 받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래서 우선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5번. 그 점은 의문으로 살짝 남겨둔 채로 사고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타이틀은 지금 무슨 내용이죠? 알래스카 샀는데 미국이 조롱받았고 나중에 골드랑 내추럴 리소스가 떨어졌다. 1번. 알래스카 최후의 파라다이스. 동물에 대한. 동물 아니죠? 천연자원과 금이 있는 파라다이스지 동물에 관련된 얘기 아니었죠. 자, 위너의 저주, 우승자의 저주. 러시아가 우승자의 저주? 갑자기 웬 저주? 우리 지금 해피엔딩인데? 왜? 골드랑 리소스 나왔으니까. 3번. US의 구매, 미국이 알래스카의 구매는 조롱받았다. 이렇게 이거라고 조롱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롱받았다. 괜찮죠? 왜냐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자, remarkable feat. 의미 있는 움직임. 누구의? 프레지던트 앤드류 존슨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메인인가요?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냥 이 알래스카를 샀다 이 정도지. 포인트는 뭐다? 알래스카고 미국이다. 왜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서 조롱을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골드랑 내추럴 리소스가 많이 나와서 부자가 됐다라는 사실.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4번은 너무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가 있고 3번이 적당하겠습니다. 알래스카가 왜 조롱을 받았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7번 보세요. 왜 알래스카가 조롱을 받았을까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7번만 보고 35번 들어오셔도
충분히 뭐 시간이 없을 때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지문에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뭔지 잡고 내려왔는데, 알래스카가 조롱받은 이유, 알래스카의 구입이 조롱받은 이유, 그리고 그 알래스카에서 나중에 대박이 터졌다. 두 가지 사실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가능한 것은, 자, US의 테리토리가 확장되는 한, 뭐 확장됐다 쳐요. 알래스카를 샀으니까. The US Administration은요, 더 이상 상원 의원의 그 찬성, 어프로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뭔가 의원과 미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나요? 미국 영토와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전혀 아니죠. 1번. 아웃. 알래스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프레지던트, 누구죠? 부처는? 누구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임스라고 할게요. 제임스는 기여했어요. 어디에요? 알래스카의 구입에 대해서 기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싼 가격에. 그렇게 기여를 했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알래스카를 산 거가 조롱받았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나중에 대박쳤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누가 그 알래스카를 싸게 샀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3번. 알래스카를 건네받았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건네받았는데, 여기 사는 네이티브들,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자, 방출되었습니다. 그들의 홈타운으로부터. 근데 저희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죠? 원주민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제가 원주민에 관련된 내용 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주민은 전혀 쓸데없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4번.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를 판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났고, 그 러시아가 후회했겠죠. 뭘요? 뭘요? 그걸 그렇게 처분한 걸 후회했겠죠. 더 컨트리는 당연히 주어인 러시아가 될 거고, 러시아가 미국에게 그것을 판 이후에 그 나라는 후회했을 것이다. 그렇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 컨트리는 러시아를 언급하는 거고요. 더 컨트리, 저기 나온 저 러시아를 언급하는 거겠고요. 미국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내가 가질 걸 이렇게 하겠죠? 답은 4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컨트리 미국 아니에요? 그럼 뭔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 누가 샀는지도 중요한데, 결과는 알래스카를 처분했다는 거고, 그 알래스카를 처분한 결과가 골드와 내추럴 리소스였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이 지문을 정확히 통찰하는 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뭔가 누가 뭘 샀는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알래스카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중에 대박이 났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37번 보겠습니다. 왜 조롱을 받았는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조롱을 왜 받았는지 이유를 찾았었나요? 못 찾았죠. 조롱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칭찬을 왜 받았어요? 나중에 왜 사람들이 부를 누렸어요? 골드랑 내추럴 리소스가 나와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칭찬을 나중에 받았으니까 그 역으로 생각해보면 욕을 먹은 이유는 골드랑 내추럴 리소스 같은 자원들이 없어서예요. 그 자원, 석유 하나 안 나는 그런 메마른 땅 왜 가져왔어 우리가?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런 쓸데없는 땅을 사서 뭐하냐? 골드랑 리소스도 없는데 라고 조롱을 받았다 라고 역추론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칭찬을 받았으면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을 먹었으면 욕을 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칭찬과 욕을 한 번에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를 가져온 이유가 너무 비싸게 사서 욕을 먹었다 쳐요. 뭔가 구매 가격에 대해서 너무 비싸게 샀어 라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다 쳐요. 근데 그 이후에 골드랑 리소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환호했다 라고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골드랑 리소스에서 대해서 환호를 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으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원이 메마른 땅이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원이 있었다. 라고 기결이 돼야지 그 포인트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겠고요. 폴라베어에 관련된 얘기. 웬 폴라베어? 알래스카가 고려되었어요. 뭘로? 베런랜드로. 자, 메마른 땅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볼까요? US와 러시아가 싸웠어요. 뭔가 분쟁 지역 아니었죠. 충분히 그냥 합의하고 사고 팔았죠. 폴라베어 또 나오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조금 역으로 마지막으로 추론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역으로 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조롱을 받았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설 마치게 되었고요. 한 회도 빠지지 말고 다 보시고요. 충분히 이제 본인 스스로 피드백 하실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피드백 하시고 조금씩 성적 올리시면서 본인의 목표 대학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